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합니다. 자, 요즘은요, 질병의 치료법, 수술법도 참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도 최신 치료 누려보시라고 오늘 치료비, 수술비 보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은 물론이고 여러분들 백신 알레르기 반응 중 하나죠. 아나필락시스 관련된 보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오늘 라이프라인의 강의 시간에는 4세대 보험, 내 증권도 4세대라는 주제의 강의로 만나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지는 코너인 트마플랜 앱이 시간에는 종신보험을 만나보겠습니다. 혹시 종신보험에 대한 편견이나 궁금증 있으신가요? 오늘 선물 같은 종신보험 확인해 보시죠. 자, 방송 중에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02-131-3-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신 다음에 채팅 통해서도 소통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지금부터 라이프라인의 강의 시간 시작합니다. 자, 보험 시장이 끊임없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보험만 과거에 머물러 있고 묶여 있다면 좀 억울하겠죠? 자, 오늘은요, 최신 치료에 집중해서 내 보험도 4세대 보험으로 만드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맹충호 전문가님과 지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4세대 보험. 이제 생소하신가요?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아마 실손 의료비를 4세대 실손 의료비를 들어보시면서 좀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실손 의료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내 증권에 4세대에 맞춘 신세대에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들이 얼마나 잘 돼 있나 점검을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시간을 같이 할까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얼른 가서 증권을 한번 갖고 오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와 내 증권에는 얼마나 비교되어 있는지, 그래서 내가 4세대에 보험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4세대 보험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단 수술비입니다. 자, 수술비 중에서도요,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1세대부터 구분을 할 텐데, 1세대, 1세대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면요. 처음에 우리는 이런 개흉이나 이런 개복 수술을 많이 했었죠. 문제점은 뭐냐면 후유 장애가 많이 남는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세대로 발전되면서 이런 복강경이나 훈강경, 그래서 개복하는 부분, 절개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1.5cm 미만으로 줄이니까 많이 절개됐던 부분이 작아졌죠. 그래서 후유장애가 조금 적게 남을 것 같지만은 역시 후유장애는 좀 비슷하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기술이 발전이 돼서 3세대라고 표현하는 이런 내시경이나 카테터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때부터는요, 개복이나 하지 않고도 수술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치료를 받기 이전에 검사를 하는데 검사할 때도 역시 검사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카테터를 이용을 해서 오히려 검사를 하고 아니면 건강관리를 할 때도 유용하게 할 수 있었고 후유장애를 극하게 적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그런 수술법, 시술법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이제 4세대는 어떨까요? 4세대 수술 들어보셨나요? 감마 치료 받은 적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로봇 시술 나는 한 적이 있다. 아니면 옆에서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 어떠세요? 이런 로봇, 주로 로봇 시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프 시술이라고도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새로운 시술법, 수술법을 갖고 우리는 4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존의 내 증권에서도 분명히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주 소액으로.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수술법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지는 지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요. 증권 갖고 오셨나요? 이제 보겠습니다. 내 증권에 얼마나 비슷한 글자가 써 있는지 볼 거예요. 두 페이지를 나눠서 볼 텐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실 거는요. 다빈치 로봇입니다. 우리가 암이 3명 중에 1명 발병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복되는 암 시대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암에 대한 수술을 어떻게 하실래요? 개복 수술 하실래요? 아니면 로봇 시술 하실래요? 아마 로봇 시술하고 싶으실 겁니다. 암 수술비 있으시다고요? 물론 보장을 받겠죠. 근데 다빈치로 인한 수술 명칭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들어봤었던 이런 표적 항암 치료비 이런 글자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암에 관련된 부분 아무래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혈관 질환은 어떨까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 여전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죠. 왜냐면요. 계속해서 혈관 질환 발병률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 진단비를 더 이상 많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수술비를 계속해서 올리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혈관 질환, 그중에서도요. 심장 질환은 어떨까요? 요즘에는요. 뇌혈관보다 심장 질환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중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글자죠. 심장 부정맥. 심장이 뛰는 속도가 다르게 뛴다는 거죠. 빨리 뛰어도 안 되고요. 느리게 뛰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랬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 혹시 내 증권에 이런 글자가 적혀져 있던가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자, 항암 여전히 항암에 의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긴 하는데요. 같은 세기 조절로 인한 방사선 치료를 받느냐 아니면 항암으로 인해서 양성자 방사선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 보장 금액을 받겠죠. 자, 방사선 치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했었던 치료가 방사선 치료인데요. 과거에는 어느 곳에 위험의 암물질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전체를 전부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암에 의해서 세기를 조절하기 때문에요. 집중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토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는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죠. 자, 다른 것들을 한번 볼까요?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조금 생소하죠. 근데 여성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은 군종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여성분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시겠죠. 수술비에서 꼭 혜택을 보시면 좋으니까. 자, 그다음에 남성, 여성, 어린아이, 나이 드신 분들 모두 다 지금 최고의 관심사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1위는 바로 코로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코로나에 관련된 내 보장이 증권에 어디 적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신 분 계시나요? 만약에 없다라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들어보셨나요? 사실은요, 코로나에 의한 게 아니고요. 과거에서부터 내가 쇼크가 왔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극히 보장이 적거나 아니면은 없었던 부분이죠. 요즘에 백신을 많이 맞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후에 쇼크가 오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만을 위한 건 아니죠. 우리가 벌처로 가서 풀도기에 오르거나 아니면 벌에 쏘여서 쇼크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음식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기본적 알러지 반응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쇼크가 오는 경우에도 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쇼크로 인한 것들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백신 받을 때도 조금 더 안심되겠죠. 요즘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발병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파가 되고 있는데요. 전파가 돼서 우리가 격리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죠. 자, 격리실에 입원하게 되면요. 우리가 음압실에도 입원하게 되고요. 아니면 일반실에도 입원하게 되는데 모두 다 동일합니다. 입원하게 되면요. 입원했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거 있지만은 보험에서 딱히 보장을 받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실 입원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의 보존을 받게 됩니다. 어떠세요? 4세대 다운가요? 자, 조금 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아니면 궁금해했던 것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로봇 시술입니다. 자, 다빈치 로봇 시술, 수술이라고도 하고요. 어떨까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직접 본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한답니다. 자, 실질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은 이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로봇을 조종하시는 의사가 있죠. 자, 의사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을 아주 미세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 로봇은요,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서요, 정밀한 수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관통만을 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려운 수술, 그런 수술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수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장점으로 보면요, 떨림이 없다라는 거 굉장히 좋죠. 왜 떨림이 없냐면요, 우리가 TV를 볼 때 화면이 막 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지럽겠죠. 수술을 할 때 손을 막 의사가 떤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접 의사 손을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겠죠. 그런데 로봇이 떨지 않는다라면, 의사가 조정하는 대로 아주 정밀하게 움직인다라면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손이 닿지 않는 이런 좁은 공간들도 손쉽게 접근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 수술들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런 로봇 시술, 절개에서 일반적 수술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로봇 시술을 받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내 증권에 수술비로만 100만 원, 200만 원 보장받는다라면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 있어요. 그런데 로봇 시술을 받으면 1000만 원 나오는 증권이 나에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망설임이 조금 더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험은요,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거예요. 자, 부정맥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심장 부정맥, 우리 이런 냉각 절제술 많이 들어봤죠?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보다 이제는 심장 질환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고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는 뭔가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심장이 튼튼해야지 모든 몸이 튼튼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심장은요, 60에서 100 정도로 뛰어야 되는데요. 그 이상도 뛰기도 하고요. 그 이하도 뛰기도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이런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4세대 수술비를 보면서 해보게 됩니다. 자, 여성을 위한 보험도 있는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프 시술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절개를 한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성한테는 조금 더 조심스럽지 않을까요? 방법은 로봇 시술하고 조금 더 비슷합니다. 수술하는 이곳에 여성분이 누워 있으면요,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바로 절개 없이 수술하는 방법이 하이프 수술입니다. 하이프 수술 자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많이 시행될 그런 시술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수술 같은 경우 있다면 조금 더 안심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근데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만 해당되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알러지 반응입니다. 그래서 나 코로나가 없어지면 그러면 이 보험 필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 보험은요, 알러지 반응,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알러지 반응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벌레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들은 향후에 점점점 필요한 보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듭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보세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암에서는요, 다빈치 로봇 시술, 뇌에는요, 뇌동맥이나 혈관 색전술이나 아니면 뇌정위 방위선술, 이런 부분들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심장은 관상동맥이나 아니면 부정맥에 의한 냉각절제술, 보장받을 수 있겠죠. 수술비로는요, 기본적으로 질병 수술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백내장이나 용종 제거를 제외하고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소소한 것부터 보장은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강도 집술, 하이프 시술이나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여성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수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간염 질환 같은 경우가 바로 강조드렸던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보험 중에서 하나가 바로 격리실 입원과 아나필락시스 진단받았을 때 진단비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치료가 아니고요. 응급실에 갔을 때 내가 진단만, 아나필락시스라는 진단만 받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보장받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장을 받는 보험료 어떠세요? 한눈에 들어오신가요, 보험료가? 30대는요, 10,000원이 채 안 되고요. 앞에 있는 모든 보장을 뇌혈관 수술비, 심혈관 수술비를 다 포함된 겁니다. 50대여도 2만 원대, 60대여도 여성은 2만 원대, 남성은 4만 원대. 자, 보험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죠. 내가 알고 있었던 수술비와 조금 더 다른데 향후를 위한 수술비입니다. 지금 나는 수술비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를 위한 4세대 수술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이런 보험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별개로요. 이거는 20년 납, 20년 만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수술 집중 기간 동안에 보완을 위해서는 아마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기법은요. 지금에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구분된 것처럼 향후에는 5세대, 6세대에 새로운 수술법이 나올 겁니다. 하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은요. 그때 내가 최고로 혜택을 맞는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라네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정말 막 새로 나온 치료비 보험, 수술비 보험 만나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 손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밀한 로봇으로 우리가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빈치 로봇 수술을 받을 때 내가 이런 치료비 보험 저렴하게 가입이 돼 있다면 그런 보장 매번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30대 기준 10,000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소 10,000원부터 2만 원 정도의 쌓이면은 이런 최신 치료, 새로 나온 기법에 대한 치료를 받아볼 수 있는 거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또 코로나 관련 보장도 있어서 문의를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3153-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 부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역시나 코로나 관련해서 또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맹충호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자, 2312님께서 방송 보니까 치료비, 수술비 보험인데 코로나 관련 보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나필락시스 진단비도 받고 만약에 격리를 하게 되면은 격리 입원비도 이거 둘 다 같이 받는 건가요? 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코로나 관련한 보장을 잘 못 보기도 했고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목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백신에 의한 해당이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격리실 입원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돼서 격리가 되는 거니까 아마 경우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군데 다 해당이 된다면 억지스럽게 한번 예를 들면은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실에 입원을 해서 위로금을 받았는데 거기서 받은 백신에 의해서 내가 쇼크가 왔다. 그런 아나필락시스 진단금을 또 받겠죠. 그러니까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일단 정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때문이든 아니든 우리가 쇼크로 인해서 아나필락시스 상태가 됐을 경우에 진단비 받으시는 거 맞고요. 코로나로 격리가 됐다라고 해도 보장을 받는 건 맞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맹충호 전문가님과 라이플라네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최신 치료 보장에 대해서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토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선물 같은 종신이라고 합니다. 김경호 전문의 모실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아, 종신보험. 일단 사망보장이니까 왠지 좀 어둡고 편견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가장이셔서 적극적으로 종신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선물 같다고 하셔서 어떤 선물을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그렇죠. 이 종신보험이 선물이라고 표현하면은 조금 언밸런스? 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네. 텐데 저는 보험은 항상 선물 같다고 생각을 하는 그 보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선물처럼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이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 종신하고 좀 틀린 느낌이 뭐냐면 제가 받고 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왠지 일석이조 뭐 이런 오. 느낌의 예. 이런 종신이거든요. 그래요? 예. 받고 또 받는다는 표현을 종신보험에서 듣게 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한데요. 그렇죠. 네. 이게 종신보험 하면 사망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내가 낸 보험료도 100% 다 준대. 낸 굉장히- 돈을 돌려준다고요? 그렇죠. 낸 돈도 다 돌려받고 사망보험금도 같이 받고 이런 느낌이라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은 상품이어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생로병사는 한 번 태어나서 사망하는 시점까지 이게 거쳐가지 않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건데 그렇죠. 생각은 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아기가 딱 임신이 돼서부터는 우리는 꼭 보험을 준비하죠. 태아보험을. 네. 그리고 이제 자라나면서 학자금도 준비를 하고 뭐 연금도 들고 암보험도 들고 치매보험도 들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고 병이 걸리면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보험으로 또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 사망에 이를 때까지 저희는 이 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이 생로병까지는 저희가 너무나 많은 보험들이 많이 그쵸. 있고 활용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오늘은 이 죽음, 사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무겁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무겁지 않고 즐겁게 준비해 가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제가 이 사를 즐겁고 선물같이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어쩌면 뭐 생로병사 중에서 100%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죠.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가족분들 생각하시면서 좀 유심히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망 보장에 대한 준비 뭐 어떻게 하고 계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망보험금 굉장히 그러니까 암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험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은 진단자금도 많은 줄 알고 사망보험금도 많이 가지고 계신 줄 알고 계신데 사실은 증권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그렇게 아마 많은 금액이 안 될 거예요. 네. 그 사망보험 가입 연령도 연령별로 따지고 보면 한 30대 이상부터 굉장히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쭉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위로 올라가서 노란 그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위로 올라갈수록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사망보험금 자체가 보험료가 그지 저렴하지가 않아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위험률이 그만큼 높아지다 보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서 준비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서 못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3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특히 성인 남자분들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서 이 종신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3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사망보험금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옆에 보면은 사망보험금 수령자 1인당 평균 금액이 나와져 있어요. 오, 그러네요. 네, 보험개발원에서 발표를 한 금액이 있는데 금액을 보면 1,000만 원 이하가 사망보험금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가 54%입니다.
굉장히 사망보험금 많아요. 준비 많이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따져보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1,000만 많은 원이야. 분들이 네네. 내가 사는데도 빠듯한데 그렇죠. 죽는 것까지 미리 준비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만약이라도 어떤 일이 생겨서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남겨진 자녀분들이 그걸 처리하는 데에 대한 부담도 좀 현실적인 굉장히, 문제겠네요. 네네.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뭐 재산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또 상속세가 걱정일 것이고 재산이 또 너무 없으신 분들은 네. 진짜 장례 치를 돈도 걱정이 될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험에서 조금 더 활용을 잘해서 좀 아름답고 좋게 준비해 가실 수 없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착한 종신이라는 상품을 들고 와 봤는데 피해갈 수 없는 사망을 어떻게 준비를 잘 해갈까 예. 요거를 알려드리려면 우선은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되면 장례식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무거운 얘기 제가 웃으면서 해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 이거 되게 아름답게 준비해 가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한번 봐주시고요. 요 장례 비용을 우리가 따져보면은 평균 장례식장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 원 돈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만 봐도 1,000만 원 돈이네요. 그렇죠. 네. 식대로 들어가는 게 이게 표준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식대비만 해도 거의 400만 원 돈이 나가고요. 장의용품비, 장례식장 사용료, 차량 이용비 이런 것까지 합치면 거의 1,000만 원 돈이라는 돈을 장례식장 안에서만 소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묘에다 묻던지 아니면은 그 화장을 해서 낙골당에 이렇게 모시던지 이런 비용에 따라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매장 시에는 총 비용이 거의 1,700에서 2,000만 원까지 소용이 되고요. 화장 시에는 1,200에서 1,500만 원까지 이렇게 소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비용이 작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따져보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는데도 결국 네. 또 돈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사실이 좀 씁쓸하기는 한데 미리 준비를 놓는다면은 자녀에게 뭔가 짐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좀 가벼울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그래서 TV 틀면은 광고에서 그렇게 상조 서비스에 대한 맞아요. 내용이 많이 나오고 맞아요. 실제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보험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다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상조 서비스, 보통 우리가 상조보험 그러면 보험이랑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예, 하시더라고요. 아예 다른 건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게 보험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은 이 상조보험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별도의 상담을 받지 않으시고 그냥 이거는 묻어두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상조보험을 어떻게 보험과 좀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상조 보험은 상조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조 회사에 가입을 하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장례 물품이나 상조 서비스를 받으려고 우리가 상조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거는 또 하나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 상조보험은 예금자 보호법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회사가 없어질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야.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은가 봐요. 많이요. 많이 예. 있죠. 아마 뉴스에서도 몇 번 나왔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금자 보호법에도 저촉이 안 되고 이러니까 차라리 이런 상품을 우리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상조보험 쪽으로 준비를 해가시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착한 종신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받고 또 받고 이런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는 뭐냐면 사망보험금도 받고 내가 낸 보험료도 같이 받고 이렇게 두 가지를 받고 또 받는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낸 보험료도 자녀한테 가고 내가 가지고 간 사망보험금도 자녀한테 가서 혹시라도 내가 사망 시점에서 자식들한테 민폐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다 해결되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서 다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거라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뭐 연세 있으시면은 상주 서비스 뭐 네네. 자녀분들도 그렇고 알아보시잖아요. 네네. 이런 걸 이제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면은 예금자 보호되니까 일단 안전하고 그렇죠. 낸 돈도 돌려준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서 그렇죠. 그렇죠. 종신보험 이거 두 가지 정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비교 좀 해주시죠. 네네. 이게 지금 보험사를 두 군데를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받고 또 받는 보험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 둘 중 하나인가 봐요. 네, 일반적인 종신보험이랑 받고 또 받는 종신보험 비교를 제가 좀 해드렸는데 A보험사는 받고 또 받는 보험사고요. B보험사는 일반적인 종신보험 가입하는 건데요. A보험사 같은 경우는 납입기간 뭐 20년 보험사끼리는 똑같고 사망보험금의 예시가 조금 틀립니다. A보험사는 최저 금액을 50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내가 낸 돈도 받고 사망보험도 받고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B보험사는 최저 보험료가 종신보험이 최저 보험료가 1,000만 원부터거든요. 보통 다들. 그래서 1,000만 원 사망보험금 가져가는 걸로 최소 장례식 비용은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정해봤거든요. 요거 다 유병자도 참여 조건에 합당하는 유병자분들도 다 가입 가능하신 이런 상품이고요. 경력이 있으신 분도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네. 안심입니다. 네네. 보험료를 한 얼마 정도 내면은 이런 걸 다 가져갈 수 있는 걸까요? 그럴까요? 얼마일까요? 좀 비싸지 않을까 싶은 게 상도 네. 서비스만 준비해도 좀 가격이 있는데 그렇죠. 뭐 낸 돈을 돌려준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보험료 생각하면 나는 진짜 종신보험 가입 못해. 보험료 비싸잖아요, 보통. 네네. 차라리 그럴 바에 진짜 수술비 플랜? 아까 우리 맹충호 전문가님이 네. 말씀해주신 수술 플랜도 굉장히 좋은데 난 이런 거 하나 더 준비할래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 같이 준비해도 아마 5만 원이 안 넘을 것 같거든요. 아니 두 개를 준비해도요. 네네. 그래서 좋습니다. 보험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A사 같은 경우는 40대 기준, 40대부터 제가 70대까지 A사는 쭉 잡아봤는데 A사 같은 경우는 남자도 2만 원이 안 되죠. 19,650원이고요. 여자가 훨씬 더 저렴하죠. 16,700원. 오, 정말이네요. 굉장히 저렴하죠. 60대 되시는 분들도 남자는 44,200원이고요. 여자는 34,10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네. 가능하시고요. 가입 연령이 또 A사 같은 경우는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70대 되시는 분들도 78,750원, 66,600원인데 이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보험료가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모여서 다시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금액이거든요. 저축한다 생각하시고 내시면 부담도 안 되실 것 같고요. 아깝다는 생각도 안 드실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이것만 낸다 그래도 아깝지가 않은데 또 네. 돌려준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보장에 대해서 보험금에 대해서 한번 따져본다면 얼만큼 받을까 이걸 예측을 해볼까요? 네네. 그래서 A사랑 B사를 제가 보험료 내는 거와 받고 네. 또 받는 거를 더한 금액하고 그냥 순순히 종신보험만 가입했을 때 받는 금액을 좀 예시를 해봐 드렸어요. 왜냐하면 보험료 내가 1,000만 원 받는 거하고 내가 낸 보험료 얼마나 된다고 그거랑 500만 원 더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서 사망 시점에 따라 보험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네. 요거를 좀 살펴봐 드리는데 A사 같은 경우는 내는 돈 플러스 사망보험금 아까 500만 원 제가 예시해 드렸잖아요. 낸 돈 플러스 사망보험금 500만 원을 더하니까 5년 내에 사망을 하시면 총 수령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가 한 26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다 500만 원을 더하니까 765만 원이 되는 거고요. 한 15년 정도 후에 이게 지금 60세 남자 기준이세요. 15년 후라 그래도 75세시거든요. 요즘 100세 시대 해가지고 아마 굉장히 평균 연령이 늘어나서 15년 후에 사망할 확률도 별로 없으시겠지만 네. 내가 낸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795만 6천 원, 800만 원이라는 돈을 냈지만 이 돈 플러스 500만 원 해서 1295만 원, 1300만 원 정도의 사망보험금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상품이고요. B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제가 보험료 내는 돈에 맞춰서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이 지급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사망을 해도 1,000만 원 받으시는 건데 여기 지금 20년 납을 딱 끊어놓고 보면은
60세 기준 20년 납하면 80세신데 20년 동안 만기 내가 내는 금액이 924만 원이야. 근데 20년 후에 사망을 하면 1,000만 원만 받으시는 거거든요. 비교를 하니까 확실히 앞에 게 이익이 그렇죠. 하네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오래 살면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자녀분들이 한 구자씩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낸 돈도 이거를 이제 금액을 제가 작게 말해서 이렇게 500만 원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사망보험금을 뭐 1억이나 2억 정도 가지고 가신다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상속세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거든요. 상속세도 해결할 수 있는 네. 큰 금액을 가입하면 내가 보험료 내는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 커진 금액을 고스란히 자녀한테 저축처럼 묶어놨다가 자녀한테 상속세 낼 수 있는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이렇게 절세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특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A사의 특징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네네. 기존에 저희가 알던 종신보험이 비사잖아요. 네네. 두 개를 딱 비교를 한번 표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 A사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자꾸 누차 말씀드리는데 받고 또 받는 사망보험금도 받고 내가 낸 보험료도 받는 요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가입 연령이 40세부터예요. 그런데 40세부터 75세까지 연령층이 굉장히 넓죠. 종신보험 가입하려면 솔직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종신보험 가입하고 싶으셔도 이 제약이 많이 있어서 가입하시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건 75세까지 준비 가능하시고요. 납입 완료 후에도 2.25%로 복리로 계속 내가 낸 돈이 커지는 이런 상태가 되고요. 유병자도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살수록 더 많은 보험금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있고요. 비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런 종신이거든요. 사망 시에 내가 가입한 정액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억이면 1억 이렇게 딱 받으시는 이런 거고요. 가입 연령은 35세부터 67세까지, 여자는 70세까지 이렇게 가입 가능하고요. 이것도 네.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이런 상품이고요. 오늘은 뭐 원픽 고를 것도 없이 A사잖아요. 다른 네네. 종신보험보다 특별한 강점에 대해서 최종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네. 특별한 장점. 그렇죠. 누차 계속 말씀드리는데 받고 또 받는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종신보험에서는. 그렇죠. 종신보험에 흔히 나올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준비를 지금 해가시면 작은 금액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상조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큰 금액으로 가져가면 세금 재원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 상속세 재원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삶에서 죽음까지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선물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죽음, 우리가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 우리가 알던 종신보험과는 다릅니다. 일단 보험료에서 달랐죠. 여러분들 뭐 보험료를 보시면 뭐 40대 기준 10,000원대에서 60대 기준으로도 3,000원대가 가능한데 보험료도 저렴한데 내가 낸 돈까지 다 돌려주는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사망보장금도 받고 그리고 내가 낸 모든 보험료를 우리 자녀분들께 고스란히 다시 돌려주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선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화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고요. 자, 방송 보시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 원하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6번 또 그리고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전화가 와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네. 있으실까요? 아, 네, 51세 여성이거든요. 네. 네, 과거 20대 초반에 심장 이식을 하고 현재는 잘 관리 중이거든요. 그러세요? 그리고 뭐 자궁 무록 제거도 한 상태인데, 네. 네, 앞으로 심장 쪽으로 보장을 더 받고 싶습니다. 아, 네, 지금 네, 부탁드릴게요. 저희에게 수술력도 말씀해 주셨고 원하시는 보장도 따로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보험료가 한 14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보장을 좀 추가로 원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네, 봐드릴게요.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증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50대 초반의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5사에 두 건 가입해 주셨네요. 간편 건강보험과 메디컬 보험입니다. 보험료 한 14만 원대인데 자, 문의사항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20대 초반에 신장 이식을 하셨고 미혼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자궁 무록도 제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앞으로 신장 부분 관련해서 보장이 되는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과연 50대 초반의 여성분의 보험 어떨지 오늘은 김성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지금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많이 날씨가 더워서요. 네네. 이렇게 큰 수술을 하신 분을 이제 제가 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네네.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정기적으로 보통은 신장 이식하신 분들은 네네.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검진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잘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보내주신 증서가 이제 두 개예요. 그런데 네. 하나는 5년 전에 가입을 하시고 또 하나는 2년 전에 가입을 하셔서 네. 2016년에는 간편 건강보험 형태의 이제 제목이 있고요. 또 2018년에는 메디컬 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상품이 그 내용이 조금 상이하게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네, 보통은 뭐 신장이 이렇게 연약한 질병이니까 이제 그쪽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한 합병증이나 앞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니까 제대로 그 보장 받으실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2015년에 가입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전인데요. 간편 건강 보장 내용,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보험 안에는 암 진단뿐만 아니라 2대 혈관 그리고 수술비 보장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에 이제 크게 이상이 있거나 이러면 그 보험 가입도 어렵고 보험 뭐 인수 여부가 조금 많이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갖고 있는 이 보장은 간편 보험의 이제 타이틀로 해서 보험 시장문이 많이 열려서 유병자를 받아주는 시점에 보험을 선택하신 것 같으세요. 네. 그런데 이 보험이 그 생명보험으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암 진단뿐만 아니라 이제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이다 그러면 혈관 질환 전체에서 우리가 보통은 뭐 10% 범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100% 범주는 아니니까 이 부분도 조금 아쉽지만 일단은 이 상품이 10년 갱신으로 이루어져서 56세가 보험 만기인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6세의 만기가 되면 또 안 되고 또 그때 네. 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또 이렇게 연결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네네.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디컬 보장 내용이라고 해서 요거는 2018년에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이 보험은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수술비 보험 같아요. 네네. 이 보험 안에는 상해 질병 조응 수술뿐만 아니라 암 수술, 특정 질병 수술, 수술비 보장을 조금 목적을 갖고 들어오신 것 같으신데요. 네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장 금액 대비 내가 내는 보험료도 적절해야 되는데 이 보험료가 11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제가 왜 이 금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네. 돈을 갖고도 우리가 좀 더 넓게 다양하게 보장을 확대해 갈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보험 안에 우리가 종수술 이러면 생명보험에서 1종에서 5종이다. 그러면 이제 작은 뭐 맹장이나 용종처럼 작은 질병은 1종에 해당이 돼서 10만 원의 보험료가 나가요. 그런데 네. 이제 큰 수술 5종이다 이러면 한도가 뭐 크다라고 해야 이 안에서는 300만 원이니까 내가 11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서 300만 원을 여러 번 수술을 할 일이 없다 그러면 과연 얘가 이제 효용성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51세 여성분이시고 이제 최근 2년 전에 자궁 무록 제거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두 가지 보험이 그 한 14만 5,200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데 네. 아주 이제 집중 기간 50대 이후에
여성 질환에 더 노출이 되거나 신장으로 인한 합병증이라던가 혈관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넓게 보장을 받아가신다 그러면 이 네. 보험을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진단을 내려보았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건강보험하고 간편건강보험하고 메디컬 보험은 정리 의견을 드리면서요. 아, 네네. 손해보험에 이제 건강보험 의견을 추가로 의견을 드리고 전문 네. 안보험을 의견을 이제 추가로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네. 하나하나 상품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일단은 50대 이후에 이제 기존에 연약하신 그 질환이 유병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50대 이후의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뇌혈관이다. 그리고 네. 이제 심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통은 혈성 심장 질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일단은 뇌혈관도 기존의 뇌출혈에 있던 그 내용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뇌경색이든 기타 뇌혈관에 대한 100% 범주의 진단비, 수술비를 각각 1,000만 원을 넣어서 이렇게 진단비 구성을 해드렸고요. 심장 질환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심장 질환이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허혈성 심장 질환이다라고 해서 요 범주보다 심장 질환에 대해서 1과 2를 나누는 거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심장에 질환이 오는 것도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중증은 급성 심근경색이라 해서 말 그대로 급작스럽게 이제 심근경색이 오면 진단비 한 번 받고 없어지는 형태로 이제 보통은 되거든요. 이제 기존의 네.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보험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의 진단비가 나갈 수가 없어서 심장 질환 1은 경증에 해당이 되는 뭐 협심증이든 또 중년 여성 이후에 나타나는 부정맥이든 신부전이든 이런 경증에서 나타나는 진단비에 대해서도 1,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심장 2는 말 그대로 중증에 의해서 진단이 되면 이제 코드가 해당이 되면 얘는 이제 좀 더 넓은 범위로 되니까 이렇게 나눠서 1,0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심장 질환에 대한 수술비도 1,000만 원을 넣어서 각각 1,000만 원이니까 심장에 대해서는 무려 3,000만 원의 보장을 이렇게 담아 보았거든요. 예. 아,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이제 보험보다는 넓게 확대가 된 거는 사실이고요. 또 네. 하나가 우리 시청자님 아까 질문하신 신장에 대한 보장을 좀 더 보강을 하겠다 이러면 네. 우리가 보통 신장 재이식에 대한 그런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질병 수술에서 1호종 중에서 5종에 해당이 되는데 5종에 무려 1,000만 원을 제가 이렇게 이제 넣어서 1,000만 원 그 수술비를 받을 수 있게 또 해드렸어요.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좀 더 안심한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신데 어떠세요? 네. 네. 네, 괜찮은 것 기존에는 뭐 종수술 최고 높아야 300인데 무료 여기에는 1,000만 원의 수술비가 들어가고 또 우리가 생활 질환으로 뭐 몇 대 수술 요 담보도 1,000만 원을 넣어서 쉽게 말해서 네. 중년 여성 이후에 이제 뇌출혈이나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발병이 된다 그러면 무려 3,000만 원의 보장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무려 10배가 늘어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건강보험 형태로는 혈관과 이제 반복적인 수술비에 대해서 20년을 내시고 90세 보장이고 92,000원 정도로 되고요. 이제 안보험은 생명으로 해서 조금 보험료 부담을 줄여서 보험료가 생명이 좀 더 저렴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일반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기존의 소외감 200 있던 거를 무려 1,000만 원을 늘려서 그리고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3,000만 원을 늘려서 이제 5천 플랜으로 제가 이렇게 넣었으니까 기존에 내셨던 보험료가 14만 5,200원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 가신다 그러면 12만 3천 원이고요. 2만 2천 원의 보험료 절감 효과도 있고요. 무려 이제 좀 더 넓게 심혈관이나 뇌혈관 넓은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를 했으니까 좀 더 보장을 강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네.
네. 네, 바꾸시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 게 이게 그냥 보험료는 네. 줄어들고 보장은 몇 배로 키워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네요. 원하시는 신장 부분도 3천만 원이나 넣어드렸고 여러 가지 보장에 대해서 최신 치료 보장까지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생각해 네.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02-3153-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궁금한 점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